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시내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저층 주택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요. 이 구역 내에서 단독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현재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마포구 연남동, 그리고 동작구 흑석 순마을 등 시내의 22곳이 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쏠쏠한 정보들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박성규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세금에 있어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자주 나오면서 주변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세금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실 텐데요. 특히 주택을 팔 때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양도 차익은 부동산을 파는 가격인 양도 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인 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 등 여러 경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 차익에 세율을 곱한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전혀 다르게 계산되고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난 7.10 대책은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됐습니다. 집을 산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을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로 나눠서
710 대책으로 강화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1주택,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정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세대 거주자,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1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는 1세대에 포함이 되고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자, 동일한 주소라도 자녀나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나 여건이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 미혼이죠. 30세 이하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세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미혼이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고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별도 세대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애를 유지할 경우에는 독립된 별도 세대로 보겠다. 자, 40%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170만 7천 원 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40%를 계산하면 약 70만 원이 약간 못 미치는 68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증빙이 된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고 또한 미혼일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1세대의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보시기 전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장 큰 혜택은 첫 번째로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비과세는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 자료를 내셔야 된다라는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중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1세대 1주택, 1세대이면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요. 자, 올해 말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고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의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2년 보유에 대한 기점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도 올해와 내년에 있어서 좀 틀려진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유기간에 대한 예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올해까지는 취득일부터 매도 시점까지 2년만 보유를 했으면 됐습니다. 거주 요건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주택이 최종적으로 홀로 남은 1세대 1주택으로 남은 시점부터 다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달라지는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2017년도 8.2 대책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되었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입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역으로 내가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지만 취득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이상, 대부분의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중위가격이 9억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2년만 거주했다고 하면 보유기간 중에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 이상의 고가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과표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는 2년 거주 요건만 채웠다고 하면 80% 최장 10년 보유했다고 이상 했다고 했을 시에는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거주 최대 40%, 보유 최대 40%로 분리가 됩니다. 보유를 10년 하고 거주를 10년 했을 경우에 80%를 받을 수가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개정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 보완 내용이 나왔죠. 자, 보시는 대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8%를 적용하겠다.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없습니다. 앞쪽 부분이. 그 부분을 8%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이 보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율 올해까지는 보시는 대로 기본세율입니다. 달라지는 점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42%의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5억 초과분 그리고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42%,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로 과표에 대한 세율을 높여놨습니다.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올해까지 내년부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실거래가 9억이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자, 취득가액은 7억 원이고요. 동일합니다. 자, 올해 양도했을 시, 내년에 양도했을 시의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10년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습니다. 양도가액은 공이 15억이고요. 그리고 양도차액은 8억 원입니다. 자, 올해 양도했을 경우에는 10년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2천은 고가주택 양도차익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별공제 들어가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한 954만 원이 나오고요. 자, 내년에 올해 못 팔고 내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어디서 금액이 틀려지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보유를 10년 했기 때문에 40%에다가 좀 전에 거주에 대한 부분이 8%가 더해집니다. 48% 금액이 1억 5,360만 원으로 고가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그리고 인별공제, 과표를 갔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4,2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이상의 세금 부담이 주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주택수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다주택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규제지역 내에 내가 매도할 물건이 규제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냐 아닌 물건이냐를 먼저 따져봅니다. 규제지역 내에 있는 외에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중과에서 배제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번일 경우에 2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2번일 경우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역별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읍면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 중에서 기준시가 3억이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3억 이하라 하더라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걸쳐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 해당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 계산에 주택이 포함된다라고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중과 제외주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상속, 혼인, 노인 봉양,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 이럴 경우에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고요. 제외주택에서 미해당 경우는 중과 적용이 되는데, 2번일 경우에 넘어와서 중과 적용, 주택 중과 대상 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기본 세율에다가 10%,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내년 6월 1일까지죠. 5월 31일까지죠. 자, 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 세율 20%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택수 판정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주택수에 최근 발표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의 계산 시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언제부터?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부터 라고 하게 되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다주택자를 옥죄이기 위한 중과세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2021년도 5월 31일까지 매도분에 한해서는 기존 중과세율 10%, 20%를 적용을 시키고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기존보다도 10%씩 증가한, 보시는 대로 개정에서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 20% 중과세율,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일전에 제가 증여나 그리고 부담부 증여 그리고 일반 매매에 대한 계산식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과세율이 내가 내야 될 세부담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주택자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쯤 어떻게 매도를 하고 어떻게 세테크를 이루어서 부동산 전략을 제대로 피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22번, 23번 나오면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변하고 또 강화되고 있죠. 조건도 까다로워지고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매도, 매수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이 세금에 대한 고민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러한 조건들에 또 깔끔하게 딱 맞춰 떨어지면 좋겠지만 또 부동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놓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요.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명 한 명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나에게 딱 맞는 해답 찾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자, 먼저 끝번호 3173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2004년에 구입한 후에 거주하지 않은 동작구 상도동의 빌라가 내년 2월에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동 롯데캐슬이고요. 그리고 또 2006년에 구입한 가련 1구역 내의 도로의 땅이 지금 감평 중이고 내년 초에 조합원 분양 후에 내년 7월에서 8월경에 관리 처분 예정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요. 1가구 2주택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해요. 부동산 2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과세 혜택에 대한 조건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자, 본 내용을 이해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 우리가 얘기하는 1후, 2보, 3매, 3매 중에서 1매냐, 2매냐, 3매냐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데 거기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예외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기 전에 제가 일단 앵커님이 얘기하실 때 한번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2004년도에 상도동 빌라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가련 1구역의 토지입니다. 도로, 지목이 도로인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도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보시는 대로 A 상도동 빌라가 언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 승인부터 A입니다. 21년 입주, 준공 때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자, 그러고 나서 비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죠. 주택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도로 부동산이 2021년도 7월경을 예상했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나면 그때부터 주택수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들어갑니다. 비주택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가 진행되면서
내년 2월경에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 연도에 7월 달에 새로운 입주권 하나가 주택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1가구 1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질문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결론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검색창에다가 소득세법 89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부분을 보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추가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시행령 156조 2의 4항을 보셔야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필히 이 내용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는 1년 후에 매입을 하고 2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3매입니다. 3년 내에 매도를 하고 지금 바뀌었죠.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1, 2, 3. 자,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요건 중에 첫 번째 1후. 자, 2004년도에 매입했고 추가적인 주택 구입은 도로지만은 관처분이 나는 2021년도 7월 달입니다. 1후 요건 충족합니다. 2보. 자, 보시는 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이전에 2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요건 충족됩니다. 여기다가 거주 요건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3매입니다. 자, 비주택이 21년도 7월 달에 내가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책을 보셔야 되냐면 지난 연도 12월 16일 정책에 있어서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있어. 그러면 비주택이 주택수로 들어오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A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에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지만 이 경우는 예외사항이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집인데 이 집을 팔아버리면 내 생활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시행령 156조 2의 사항에 보시면 1주택 1입주권에 있어서 이 1입주권 부분을 이전하는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종전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은 첫 번째로는 비주택이 준공이 되기 전이나 준공 전 준공 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B주택이 완공 후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를 했을 경우에 종전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3매, 매도 처분 기간에 있어서 1년이 지나는 시점, 한참 지나죠. 지나지만은 이럴 특이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주겠다는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사항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시킨다고 하게 되면 종전주택, 상도동 A빌라, 상도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예외 조항도 있었고요. 자, 일단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도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고요. 말씀해 주신 법 조항들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해답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끝번호 807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에 지분 18.4평인 큰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매입을 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 대출금이 있습니다. 5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하시면서 대출 상황,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내주셨고요. 이 빌라를 매도하고 경기도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 이제 주변에서는 용산인데 왜 팔려고 하냐라고 그냥 전세를 내놔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전망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용산구 신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도해야 되는 걸까요, 대표님? 가져가야죠. 보입니다. 일단은 기본 여건만 본인들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세를 주시고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대출 갚으시고, 그리고 나서 1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경기도권으로 좀 더 나은 어떤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전하시는 게 낫다는 판단인데요. 자, 18.4평 대지 지분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현재 지금 5억 4천에 취득을 했고 대출이 2억 3천 정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변 위쪽으로는 지금 공덕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용산역이 있고요. 자, 개발 호재를 좀 보겠습니다. 워낙 핫하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산 정비창 주거 정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주거 시설이 지금 용산 정비창으로 지금 들어올 계획에 있고요. 또한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용산 민족공원 개발도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호재 보겠습니다. 자, GTX B노선의 용산역이 신설 예정이고요. 지금 공사가 일정 부분 신사역까지 들어오고 있지만은 향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강남에서 신사역을 거쳐서 용산까지 올라오는 신분당선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일대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뜨거운 지역, 웬만한 뜨거운 지역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매도하시고 좀 편하게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걸리는 건 이 대지 18.4평이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여건 속에서 주변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본인이 어떤 처해 있는 어떤 금융 상황, 그리고 생활의 어떤 여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보유하는 측면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출금 때문에라도 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용산이 워낙에 핫합니다. 잘 정리를 하셔서 좀 보유하시는 방향 쪽으로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239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합정동 429-52번지 금강 쇠르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 87만 원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매도하기 좋은 시점일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자,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서요. 이 다세대 주택의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 한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6호선 망원역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있는 지금 다세대로 보이고요. 바로 인근에 합정역. 자, 양화대교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가격적인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세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87만 1,000만 원에 87이죠. 자, 지금 다세대의 전체 건물을 보셨을 때, 자, 보시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008년도 7세대가 있는 규모의 건물입니다. 자, 금액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아까 전에 그 전용 평수가 11평 나온다고 했죠? 11평 정도. 자, 전용이 10.66평. 최근 거래가를 보시면 17년도밖에 없네요. 17년도에 2억 3천에 4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른 평수를 좀 볼까요?
자, 21평, 전용 18.23평입니다. 최근 거래가가 2020년도 2월 17일 날 거래가 됐는데 3억 2천에 전용평수 18평 건물이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금 어디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 텐데 14평. 자, 여기 있네요. 자, 공급 면적 13평, 전용 면적 11.4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8년도에 1,000만 원에 87로 현재 지금 월세로 지금 임대 중이신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전용평수 10.5평 정도 되는 10.5평 되는 물건이 2017년도에 하지만 2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3억. 최근에 전용평수 18평짜리가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2천은 못 미치고 2억 한 5천, 6천대의 가격대가 형성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보유기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 건물로 가격 상승 탄력성을 가져가기에는 전부 미약하지 않을까. 일단은 본 물건을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 물건으로 옮겨 타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582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30평대를 매도하고요. 중계동 현대 1, 2차 30평대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공릉동에서 중계동으로 갈아타기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신중하셔야 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현대 쪽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고 용적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올라가는 아파트입니다. 풍림 아파트 보시는 대로 33평대 아파트 지금 7억 4천에서 7억 6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년 차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주변에 7호선 역을 확인할 수 있고 뒤쪽으로는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이 들어오죠. 이 일대가 앞으로 강북 쪽에서는 월계동 이 일대가 좀 굉장히 좀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계 현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200%가 용적률이 200%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아파트지만은 중계역에서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28년 차 정도가 되는데 향후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시점에 있어서 취득 시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쪽을 선택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쪽 기회비용 풍림 아파트의 가격대가 올라가는 비용 자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갈아타기 하는 부분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시 멈춤 신호 주셨네요. 갈아타기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부동산 시그널, 상담 시그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로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해드리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건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통건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2.6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면 60평이 좀 넘습니다. 자, 연면적은 485.1제곱미터고요. 자, 지상 1층에 필로티 방식이죠. 지상 6층까지 건물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총 14세대, 1.5룸의 오피스텔이 2세대가 2층에 들어가고요. 자, 3층부터 6층까지는 투룸의 5세대가 12세대가 들어가면서 현재 거의 3층까지 지금 골조가 올라와서 공사가 지어지고 있고요. 2020년도 10월 중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영등포동 통건물의 14세대의 매매가는 45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서울시가 딱 집어서 너 개발할 거야 라고 벼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개발 호재도 많고요. 또 입지적으로도 교통이라든지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심지어 역세권이고요.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축으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영등포동의 입지와 함께 호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앵커가 얘기했듯이 서울시 2030 플랜에서 영등포 지역 3도심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아직까지는 3도심 중에서도 그래도 낙후된 지역, 특히 중공업 지역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는 대로 본 통건물은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위쪽으로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 아래쪽으로는 1호선 영등포역까지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통건물은 중공업 지역, 서울시의 한 3.3%의 토지가 중공업 지역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통건물의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 지역보다도 풍부할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많고 2030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크로타워 스퀘어나 타임스퀘어 그리고 여러 백화점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어떤 수요 심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3도심으로 지정된 영등포 여의도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영등포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향후 탈바꿈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호재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시는 대로 예전에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3도심 지정 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전기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근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신길 뉴타운 잘 아시죠? 그리고 물레동 영등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영등포 뉴타운 상업시설이 올라가면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 8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이 개통이 돼서 완공이 되면 추후에 영등포 지역에 있어서는 한 개의 노선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교통의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영등포 지역 교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승 정체 구간이 많다 보니까 교통 개선이 좀 필요한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제물포길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 사업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하 부분은 고속 주행으로 가고 지상 부분은 일반 도로로서 운영이 되는데 지하 터널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내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지상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완공이 되면 주거 이 지역에 있어서 교통 개선과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호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영등포 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의 업무지구들, 여의도에서부터의 업무 수요까지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건물이잖아요. 통건물 가지고 계시면 내가 그 건물에 살 수도 있고요. 살면서 임대 수익도 함께 가져오죠. 그리고 지역적인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인데요. 자,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살펴보면서 가격 분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근에 1차, 2차를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 동일한 시공사에서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참고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차 때 지어져서 2019년도에 분양이 끝난 물건인데요. 자, 천연대리, 똑같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도 천연대리석, 지상 6층에 14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방식으로 주차장 공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까지 모두 완비되는 건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방, 1인들이 거주하기에 전혀 불편하면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넓은 방 구조, 투룸 구조와 거실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내부 구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부분 아직 지어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필요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개별 물건들 비슷한 평수대가 개별 분양하는 물건들이 3억 4천대에서 3억 5천대의 지금 투룸 구조가 지금 완공된 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 예상 임차 사항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2층 오피스텔 2동과 2세대와 그리고 3, 4, 5, 6층의 다세대 총 12개, 총 14세대의 올 전세로 예상 임대를 마쳤을 경우에는 예상 임대가가 39억 7천만 원이고요. 내가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월세 수익을 봐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월세 수익과 보증금을 보실 때는 보증금이 22억 정도, 월세 수익은 월 6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가능한 구조로 보수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을 해서 임차 예상을 적용을 해서 가격 분석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올 전세로 갔을 시에는 예상 매매가는 45억 3천이고요. 자, 예상 임대가 보증금은 39억 7천만 원으로서 실투자금은 5억 6천 정도면은 본 영등포동 통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따박따박 월세 수익을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동일하게 40억 3천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고요. 이상 임대가 22억 7,400, 보증금에 월 62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13억 8,800만 원의 본 영등포동의 통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갈 거고요.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부동산 대책들이 아파트, 주택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토지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토지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자, 위치는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나대지 205제곱미터, 한 2, 3평 정도가 됩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소로 3류 폭 8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가능하죠. 자, 올해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4억 998만 원입니다. 자, 감정평가액은 2018년도 4월에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시에 6억 9,870만 원이 나왔고요. 현 토지의 매매가는 8억 3,900에 만나볼 수 있는 부천시 괴안동 토지의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토지 소개해 드리는데요. 토지는 이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갈라질 텐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입지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입지는 어떤가요, 대표님? 네, 본 토지의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한번 묶어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바로 앞쪽에 부천 역곡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 본 토지에 있어서 입지 여건, 교통 여건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시흥 IC, 서부간선도로 광명 IC를 5분에서 차량으로 12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직주 근접, 가산 시설 단지, 마곡지구, 여의도가 20-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서울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 뒤쪽으로는 앞쪽으로는 역곡역 구도심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괴안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서울 항동 택지지구 25만 평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구도심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 개념의 공공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교통 여건을 보시면 소사 원시선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추후에 일산 소사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괴안동 토지의 입지 여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징까지 좀 보실 텐데요. 자, 본 토지의 특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요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1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가 평으로 환산하면 659만 원, 660만 원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와 소로 3류 폭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1월 1일 날 보시면은 3억 4천 정도, 600 정도가 3억 4천 6백 정도가 지금 개별 공시지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900만 원, 거의 1억 5천, 5년 새에 1억 5천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감정평가에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 법인들이 지금 본 토지를 감정평가를 했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전체적인 금액이 좀 7억에서 모자란 6억 9,870만 원의 본 토지의 감정가를 지정시켜놨기 때문에 본 토지의 가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특징과 가격 분석에 대해서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주거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만 현재 지금 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주변에 앞쪽으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 뒤쪽으로는 4m 도로 위에 양쪽으로 접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거래가, 매매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최근 주변에 지금 본 토지 인근에 보시는 대로 가장 가까운 거리, 86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토지가 50평이 최근 6월 달에 거래가 되는데, 평당 대지가가 1,700선에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40m 떨어져 있는 본 토지와 떨어져 있는 토지 동일 용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67평이 거래되면서 1,600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최근 거래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7년도 한 470m 떨어진 토지가 59평이 1,100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그만큼 올해 거래되는 토지 단가가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토지의 예상 가격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 매매가는 8억 3,900입니다. 약 평당가 1,3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대출 한 50%를 활용하시면 실자금 4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부천시 괴안동 나대지, 대지 토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활용도가 높은 토지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토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1:1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서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예약이 필수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교육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룸이라든지 공유 오피스를 아파트에 넣거나요. 아니면 분양 현장에서도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유튜브 안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대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답답하시더라도 방역수칙 꼭 잘 지키시고요. 또 태풍의 피해도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